11살 무렵에 수영장에서 뛰다 넘어져서 무릎인대가 끊어져 버린 아이가 20여 년이 지나서 쓴 책입니다. 꽤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목발에 의존을 했던 아이가 이후로는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았고 덕분에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외면의 상처는 잘 방어를 했지만 내면에 생기는 상처는 예측을 못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이해되지 않는 사건, 무서운 말, 해결되지 않는 모순. 이제 30살을 훌쩍 넘긴 아이에게 이런 내면의 상처는 외면의 상처보다도 더 무섭고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였겠죠. 그 아이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책. 한 사람을 살린 글, 동시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살릴 글입니다.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상상출판, 저자는 공백, 페이지 수는 2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내성적인 성격에 낯가림이 심했던 실용음악 전공자가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닌 전혀 다른 무대에 올라 인생이란 공연을 펼쳐가는 내용이 담긴 매우 사적인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을 상황과 감정들이 녹아있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충분히 공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만한 작품이고요. 아울러서 독서에 대한 자극까지 할 수 있을 작품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 공백의 책단장을 운영 중인 북튜버 공백님의 작가 데뷔작입니다. 북튜버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책에 대한 예찬을 기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신이 책을 좋아한다는 것, 왜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등등등. 그렇지만 북튜버의 책 예찬만 담겨있는 교양서로 분류하면 안 될 책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이 책은 그저 거들 뿐, 작가 스스로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미셀러니로 보는 것이 정확한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독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그녀를 읽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접해오던 작가 공백의 밝은 면이 아닌 현실적인 어두움을 담은 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작가의 말에서부터 상처라는 키워드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글로 옮겨 적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글이 밝지만은 않았던 그간의 이야기들. 제가 독자에게 공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저 페르소나 뒤에 꾹꾹 숨어 눌러 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다들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영상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북튜버 공백이 유튜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책 잘 읽는 방법. 이런 주제에 멀리서 보이는 희극을 기본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닌 자신도 여러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 크게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가까이 봐야 보일 비극에 대한 자기 고백을 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에 쫓기고 정신없는 삶 속에 억울한 사건이 가득하고 사랑에 아파하고 울적하면 술잔을 기울인다는 인간 공백의 고백. 요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의 공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걸 책이라는 사물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라면 더 많은 공감을 제공받을 거예요. 이야기는 총 5개의 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부는 6개에서 7개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가 자신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을 모은 미셀러니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삶을 시간대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제1부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에 치여서 도망다니던 저자가 제2부에서 책을 만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어지는 3, 4, 5부를 통해서 변화해 가며 스스로 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내러티브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학적으로 옮겨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옴니버스 소설하고도 비교할 만합니다. 앞서서 제가 채플린의 말을 인용했었죠. 작가 공백의 삶도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더라고요.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람, 제도, 사회와의 부딪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양,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도 따라다니는 실패, 좌절, 실망. 물론 누구나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할 테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겉으로 꺼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타인의 평가가 무섭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어려웠던 일과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을 겉으로 드러낸다면 이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해서 그들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책인 고전의 고전을 비롯해서 강연이고 어디고 늘 주장하는 말, 타인의 변화를 선도하는 실천, 여기에도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작가께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글로 쓰는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픽션을 창작하는 것도 아닌 내 이야기를 쓴다. 이 내용은 뺄까? 이 내용은 쓸까? 먼저 글을 써본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책을 썼을 공백 작가님의 모습이 엿보이면서 마음이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만들기 전에 일단 출판사 소개 부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마케팅 포인트를 독서를 통한 스스로의 변화, 여기에다가 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영상 썸네일에다가 작가 이름, 작품 이름 싹 다 바꿔놨었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에 도달했음, 이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봐요. 자기 고백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건요, 자기 삶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 좋은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이름을 공백에서 고백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작품 제목도 그래요.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라는 제목에 썼습니다,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뜻을 가진 use가 아니라 글을 썼다라는 write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가께서 이런 중의를 담으셨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목에 있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충분히 라이트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 뒤집었나? 공백의 고백, 스스로에 대해 하루 종일 쓴 책. 북튜버 공백이라는 셀럽의 이면, 인간적인 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이미 그녀의 팬이시라면 팬심을 가득 담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공백 덕후가 아닌 독자라면 이 시대의 평범한 젊은이가 느끼는 불안, 고통, 좌절이라는 고민을 책이라는 사물, 그리고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무엇을 도움받았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오직 감상만 담은 리뷰였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책 초반에 나쁜 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작가께서는 이 책이 나쁜 책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나쁜 책이라는 단어를 작가님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나쁜 책 얘기 좀 나눠보시죠. 얘기 잘 통하면 컨텐츠로 만들어. 갑자기 나쁜 책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분들은 뜬금없죠? 무슨 뜻인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